안녕하세요. 주식훈 의원입니다. 제가 진짜 저번 주 목요일 날 방송입니다. 방송 때부터 얘기 드렸죠. 시장이 770포인트, 795포인트에서 강한 변동성은 보일 거다. 하지만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라는 포인트를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변동성은 엄청 강합니다. 어제도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도 또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좀 양봉 마감해주고, 그러니까 변동성은 굉장히 심한 건 맞아요. 지금 구간에. 그래서 지금 바닥을 다지려고 노력 중인 겁니다. 노력 중인데 아직도 5일선과 이격은 벌어져 있기 때문에 5일선 이격을 좁혀지는 것을 기다리고 5일선이 회복되느냐 아니면 다시 거꾸로 내려가느냐가 방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5일선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겠고요.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면 반등의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것들을 얘기 드리면 일단은 지금 미국 선물 지표도 좋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는 좀 그 환율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것들 뭐 추가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강한 변동성을 혼자 겪고 있긴 하지만요. 분명 그 하락 중에도 반등은 나오고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좀 확인해 본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좀 외인의 매도세는 여전합니다. 좀 줄어들었지만도 여전하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좀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여러 가지 좀 방향을 봤을 때 종목별 그 상승입니다. 상승률 보면 오늘 뭐 되게 주도 섹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은 역시나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승 그 등락폭도 굉장히 크고 움직임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추가 요번에 이제 급락이 나오고 막 투매가 쏟아지면서 반대 매매가 하루에 막 300억, 400억씩 쏟아진다. 그렇게 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종목별 호가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비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이 비니까 상승할 때도 가벼워진다라는 또 진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살아 있는 것들, 주도적인 것들, 좀 시세가 받는 세력이 관여하는 것들은 강한 상승이 또 동반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에 좀 요긴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 쉽지 않고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상승 주도 섹터가 뚜렷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더욱더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물려 있다고 한다 그러면 반등을 노려서 좀 원가 정리할 수밖에 없고요. 신규 종목으로서는 갖고 있는 것들을 자꾸 물타기 한다기보다 새로운 갈 수 있는 것들 좀 세력이 최근에 들어오고 최근에 움직이는 것들을 좀 공략해야지 단기적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은 큰 틀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아직은 시장의 방향은 아래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 할지언정 뭐 839포인트 때까지 이렇게 830포인트까지 나올 수 있겠죠. 기술적 지표로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완벽한 바닥이냐라고 보기엔 아직은 좀 이렇게 재료가 없다는 거죠. 시장을 상승해줄 재료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 속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아직도 방향은 아래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물려있는 것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지금 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가 금액적 메리트를 느꼈을 때 살 것은 아니고 시장의 방향을 봐야 되는데 아직은 방향이 밑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반등 파동 때도 수익을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좀 시장을 크게 읽고 크게 방향을 읽은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과 그냥 금액적 싸졌다 이제 많이 빠진 것 같다라고 접근하는 방식과는 엄청나게 다르니까 꼭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상세하게는 종목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또 얘기 나눠볼게요. 자, 얘기 드리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반등을 못하고 있고 좀 오늘도 하락 마감했어요. 심지어 오늘도. 그래서 예전에 좀 체크해 놓은 게 좀 없어져 있긴 한데 5만 그 6천 원, 5만 6천 원과 5만 8천 원과 5만 3천 원이었나요? 5만 어, 5만 8천 원, 5만 6천 원이죠. 5만 6천 원과 5만 3천 원 구간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는 거죠. 큰 틀에서. 분명히 삼성전자도 반등 나올 수 있고요. 반등 나올 수 있고 반등 상승치를 목표치도 이렇게 떨어졌던 부분 여기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지만 반등 나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조금 시도를 찾기 어렵고 환율에 제일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직장 동료가 삼성전자 5만 원대 왔는데 신용 미수 몰빵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정말 좀 황당하긴 했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지표 아랫단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크게 드리긴 했지만도 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 중이고
분명 반등도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바닥이고 바닥이 끝나서 다져지고 상승 간다는 초입이다 라거나 아니면 바닥이 다져지고 옆으로 횡보한다거나 그런 방향이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환율과 이런 것들 악재를 쏟아내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빠져서 56,000원, 53,000원 와가지고 금액적 메리트는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정말 또 하나의 팬데믹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어도 뭐 금융 쇼크 뭐 이런 것들이 온다 그러면 58,000원이 무슨 의미가 있고 53,000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갖고 좀 많이 물려있는 것들 뭐 3, 40%, 50% 이렇게 물려있는 것들을 지금 밑단에서 사가지고 편락가를 낮추는 건 그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방치를 하셔야 돼요. 방치를 하고 상승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줄 때 시장의 방향을 틀어주고 바닥이라고 좀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재료나 뭔가가 포착됐을 때 비로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정말 바닥을 잡으려는 욕심 때문에 자꾸 나서 힘들어지는 거다. 삼성전자도 지금 지지대나 그런 데가 아닌데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개인 투자자들이 삽니다.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이다. 이게 과연 안전 자산입니까? 삼성전자가 왜 안전자산이죠? 이렇게 뭐 대형주로도 정말 코스피 대형주로도 30%가 넘는 하락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안전자산인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란 법은 없고요. 아직 바닥을 확인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과대의 낙폭에 대한 반등 확인 중인 것뿐이고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이 바닥이다라는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반등 때 좀 노리고 샀던 것들이 올라가 주면서 다른 재료가 해소되면 모를까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직까진 방향이 바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접하기는 어렵다. 종목별로 분명 다른데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카카오 네이버 같은 대형주들은 오히려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그래요. 환율에 되게 민감하고 테마를 잇고 뭐 해서 가기도 어렵고 매물대벽은 점점 깊어만 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에 비해 최근에 뒤에 매물대가 엄청 더 두꺼워진 거예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매수 때문에 갈 수 있는 것들이 더 제한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개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하방으로 가기 더 쉬워지는 겁니다. 공매도를 치더라도 사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오히려 좀 관망해야 되고 좀 접근을 꺼려야 된다. 섹터별로도 이번 반등 때도 반도체는 조금 꺼려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요. 환율이 꺾이고 외인 자금이 들어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삼성 관련된 파운드리나 좀 이런 거 재료주들, 소재주들 같은 것들은 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섣부른 접근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매수는 분명 좀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맞는 이런 진단을 하고 가져가야죠. 그렇게 되고 그래야 버팀목이 되고 시장을 알아야 버텨지는 거지. 이번에 그 많이 빠질 때 느끼셨을 거예요. 빠지지 말란 법은 없구나. 이렇게 빠지나.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이 잡힐 때까지는 조금 급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코스피 대형주 중에 SK가 강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 좀 오히려 보면 SK는 제가 22만 7천 원을 정말 요렇게 이제 그 떨어질 때부터 마지막 그 파동에서 이때 공매도 하고 반등해줘서 좀 세력이 관여됐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얘기 드렸는데 시장의 여파로 처음에 진단드렸던 SK 완벽 공략에 맞춰서 떨어져 버렸죠. 사실 결과론적인 거예요. 이런 것도 그렇죠. 제가 22만 7천 원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얘기 드렸던 게 실현화가 된 것은 사실 그 기술적 지표만이 아니라 세력이 분명 관여해줬고 여기에서는 대차장고나 공매도가 많이 쌓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이 그냥 낙폭 때문에 빠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SK가 또 경고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삼성전자 이런 거보다 대형주로선 이런 지주회사이긴 하지만 SK가 나을 수 있고 SK도 분명 지금 되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2만 7천 원대를 오늘도 회복해줬죠.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이 되게 중요한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멈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도 제가 완벽 분석하면서 짚어놨던 금액이지만도 그냥 나오는 금액은 아니고요. 그 누구나 좀만 공부하시면 만들어낼 수 있는 금액 지표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SK도 마찬가지로 5일선 회복이 중요하겠죠. 5일선 회복하려면 내일 좀 상승 가고 안착해 주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내일도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고 아니면 잘라내면 되니까.
시장이 무너지면 22만 7천 원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탈하는지 여부를 보고 잘라낼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물량을 늘리기에 분할적으로는 괜찮아요. 분할적으로 추가 조금 더 보태고는 괜찮지만 평단가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거죠. 평단가가 뭐 24만 원 정도 계시다, 갖고 계시다에 따라 달라지고 27만 원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 27만 원인 분들은 조금 그냥 물량을 늘리지 않고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늘리지 않고 일단 조금 그냥 좀 오랜 시간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할 매수 중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밴드에서도 괜찮겠죠. 하지만 추가로 시장이 결국은 낙폭을 만들고 바닥을 다지러 갈 때 내려갈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정말 모든 비중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관점에선 오히려 지금 금액대 우일선을 회복해주는 금액대와 지금 금액대에서 접근은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SK는 또 공략이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최근에 잘 버텨주니까 괜찮게만 보진 마시라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여기 금액대에서 좀 흐름을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저점입니다, 갑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진단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장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바뀌는 흐름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내가 매도에 좀 신중해져야 된다는 거죠. 매수하는 건 정말 쉽거든요. 그냥 버튼 몇 개 누르면 끝나잖아요. 하지만 정말 좀 어떤 한 종목을 살 때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하는 종목이라면 그만큼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대차 보시면 지금 5일선은 딱 걸쳐놓은 상황입니다. 5일선 걸쳐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흐름이 단기 바닥을 좀 만들었다라는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 섹터도 다른 코스피 좀 이렇게 박살난 종목들보다는 되게 양호한 편이거든요. 양호한 편이고 사실 뭐 그 지금 금액대도 어떻게 보면 좀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이긴 합니다. 분명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밑단은 분명히 아직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가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드리는 이유가 반등 세게 나오고 좋다라고 얘기해서 공격적으로 얘기 드릴 수 없는 얘기가 시장 전체 방향이 아직 미치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놓치시니까 자꾸 평단가나 금액이 잘못돼 버리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시장의 방향을 가장 중심적으로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은 아직 미치다. 아직 미치고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말 지속적으로 몇 개월 동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반등할 때마다 잊어버리고 반등도 가고 나서 좀 뒤늦게 따라타고 이제 반등 하나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내려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의 바닥에 접근했을 때 또는 상승 갔을 때 눌림목 이런 것들의 최대 맥점을 최대한 공략하셔야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좀 시장이 하락할 때도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고 그런 전략이 가능하니까 접근하시더라도 무모한 접근보다 분봉상 최대한 싼 가격 아니면 상승 중에 최대한 눌림목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시면서 보셔야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 정도 17만 5천 원 정도가 저항을 막고 있죠. 그래서 17만 5천 원 정도가 저항을 막고 있다는 걸 체크하시고 바닥은 조금 짧게 잡아서 여기 바닥대로 16만 7, 8천 원에서 지켜주고 있고 지켜주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되죠. 17만 8천, 66만 8천 원 후반 지켜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 안에서 잘 공략해 보시면 신규 매수 자리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아직은 현대차도 역배열 중이기 때문에 정배열로 가는데 차트만 봐도 시간은 걸리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장기 이평선들이 240선이 여기 있거든요. 1년 장기선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정배열을 만들어야 간다라고 계산하면 분명 아직 시간은 걸리겠구나. 그래서 지금이 찐바닥으로 간다라고 해서 무모하게 들 수 있는 금액대는 아니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면서 시장에 맞게끔 저가 매수는 유효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제 SPG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 드렸죠. 그 로봇 관련주 중에 로봇주 중에 실질적인 대장은 얘다라는 얘기 드렸고, 자 여기 15,700원대 구간에서도 얘기 한번 드렸고, 정말 시장을 조정받는다면 14,0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눌릴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여기만 보시면 또 그래요. 이게 금액대가 여기 층 자체가 되게 가벼운 층이 아니기 때문에 15,700원, 800원대에선 되게 힘겹게 지켜주고 하려는 모습이 나오지만 시장의 그 여파에 따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14,000원 구간대에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한 눌림목에 메리트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고
지속적 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되게 좀 매력적이게 눌림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서도 지지 체크가 돼야겠죠. 지지 체크 되고 꼭 14,000원이 아니라 떨어질 때 분봉상 지지 체크 이런 것들로 모니터하면 충분히 저점 포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금액대 분봉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매수 맥점을 잡아볼 수 있겠죠. 아니면 조금 맞춰서 또 대응해서 잘라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들여도 어떤 분은 수익, 어떤 분은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면 그냥 막연히 사시는 분이 계시고, 신중하고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안 오면 안 사겠어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놓치기도 하지만 손실도 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은 종목을 들여도 다르기 때문에 좀 맞게끔, 최대한 맞게끔 좀 종목을 신중하게 매수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얘기 드렸죠. 얘가 추가 상승 가는지, 추가 돌파가 가는지 보자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 딱 중간 금액 라인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받았을 때 시장보다 강한 종목, 시장의 하락과 다르게 시장보다 강하게 좀 상승 후에 조정 구간인 거죠. 시장의 조정과 함께. 그런데 22,600원 제가 그어드린 금액대에선 지지를 체크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지지를 체크받을 수 있는 자리구나라고 확인하고 매수가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이탈한다 그러면 싸게 샀기 때문에 이탈되더라도 정말 손해 안 보고 자를 수 있다. 그런 식의 매수 관점으로 자리를 포착하셔야지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매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요게 퍼센트가 절대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고 나서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들어가고 한다 그러면 이미 제가 봤을 땐 중심점 22,600원보다는 몇백 원이 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퍼센트가 작지가 않아서 손절을 쉽게 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물려버리고 또 이렇게 흘러가 버린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빠른 대응한다 그러면 밑단까지 열어놓는다고 보면 요것도 적은 퍼센트가 아니에요. 요것도 10%가 넘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말 좀 분할 매수 절대 나는 좀 손절을 못 한다라는 분은 꼭 분할 매수 금액을 남겨놓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매법이 달라야 된다. 저는 전달드리고 싶고요. 신성 에너지 같은 게 오늘 보시면 그 태양광 그 관련주죠. 그래서 2,000원대가 되게 중요하다 얘기 드렸는데 2,000원대와 추세대 그려드렸죠. 근데 역시나 추세대와 2,000원대는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실은 이제 좀 섹터의 주도성을 띠면서 많이 그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좀 이쁘게 조정받을 수 있는 금액대를 이탈해 버렸던 거죠. 그것도 이제 같이 지켜보고 모니터 했었죠. 그래서 정말 다 반납되는 금액대가 봤던 게 2,000원 정도였는데 오늘 또 다행히 또 회복해 주면서 됐다. 그래서 2,000원 정도 구간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2,000원 정도가 이탈 안 한지가 중요하고 사실 SHD인가요? SHD인가? SHD? 얘가 아마 태양광의 SHD가 아닌데 아무튼 태양광 관련주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대장주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랑 같이 묶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랑 묶어 보셔야 되고 좀 빠른 걸 원하면 그런 종목 봐야 되는 거고 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빠른 대응이 안 되고 하신 분들은 이런 걸 보시라라고 해서 직장인 맞춤 종목으로 가져온 거지만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종목이 더 세죠. 살아있는 종목이 더 세다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도 사실은 이쁘게 조정받는 금액은 조금 넘어서 버린 거죠. 이쁘게 조정받는 금액을 넘어서 버려서 사실 매물이 쌓여버렸다. 당근에 매물 쌓여버려서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최근에 호가가 많이 비어있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되고 상승한다면 또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다. 정고점까지 이렇게 열어볼 수 있겠지만 좀 시장을 잘 체크해 보면서 섹터의 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오늘 태양광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좀 공략하시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시세는 짧고 조정은 길다. 그래서 시세를 줄 때 욕심 부리지 말고 걷어들이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항상 마찬가지로 시세 줘서 수익 날 때 계속 걷어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좋다라는 얘기 또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 SNC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얘기 드렸죠. 얘는 이제 풍력 관련주다 얘기 드렸고 얘도 이제 시장보다 강하지 않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 얘기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중간 금액 그어놨던 여기 금액대를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5,600원대를 지켜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5,600원 좀 이렇게 이런 금액대 공략하신 분들에 한해선 이렇게 고점 한 고점까지 좀 상승을 똑같이 지켜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보셨으면 좋겠는 섹터는 단기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를 한번 얘기 드리면 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도 섹터에 좀 돈이 들어왔던 최근에
흐름이 있는 섹터고요. 뭐 로봇주도 그럴 수 있고 자율주행도 그럴 수 있고요. 2차 전지도 그럴 수 있고 메타버스도 괜찮을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 싶고 나머지 좀 물려있는 반도체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이제 수소 관련돼서 SPO셀인데 제가 SPO셀도 얘기를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것도 이제 큰 흐름 얘기 드렸죠. 요때 이제 사실 요때 이제 처음에 매도 의견도 한번 드린 적도 있거든요. 왜냐라고 하면 마찬가지죠. 예전에 메타버스 진단할 때랑 똑같아요. 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충분한 그 세력이 매직 구간을 가졌는가? 라고 보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이 파동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분명 빠지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가져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가준다는 건 부정적인 신호다라고 얘기까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원점까지 물러난 거죠. 원점까지 물러났고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어놓은 추세선을 타고 가고 있다. 그래서 빠르지 않지만 우상향 할 수 있겠구나라는 에너지는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우상향이 되는구나라는 흐름을 가지고 공략해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세력이 자 이제부터 관여했고 이제부턴 매직 구간으로 시작 접어들었다라고 보더라도 박스 공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력에 관여해서 매집을 하던 아니면 추세를 타고 올라가던 지금은 저가 포지션이니까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주로도 수소 섹터가 좀 크게 부각받은 적도 없고 많이 조정도 받아왔고 기간적 조정 금액 조정 받아왔고 정말 좀 세력과 함께 같이 매집하겠다는 포지션이면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단기, 중기 좀 가능한 종목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광 ILI라고 최근에 5배 부진인가 재료가 떠가지고 공유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분명 분봉상으로도 말씀드렸던 금액대 여기 12,000 구간대 여기에서 시세 나오긴 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냐면 야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요. 시세적으로 만원 구간, 만원 초반 구간, 만원, 11,000원 구간까지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시장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이게 언제 그랬지 싶었는데 신용이 굉장히 높아요.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상 세력은 신용을 털고 간다라는 개념이라 그러면 여기까지도 흔들면서 정말 한 번 더 공포를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CIS라고 이제 최근 오늘도 상승 이쁘게 나왔고 최근에 계속 드렸는데 사실 잠깐 한번 볼까요? CIS를 보면 CIS 보면 이제 최근에 공략 드렸던 금액이 여기 이제 여기에요. 정확히 뭐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여기랑 방송 며칠 정도 돌려보시면 여기 딱 두 개를 그려놨거든요. 14,700원 정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근에 방송했을 때 여기 고가놀이로 보고 밑단까지 열어놨던 건데요. 시장의 낙폭과 함께 여기까지 밀려버려요. 여기서 좀 지지 받아서 여기도 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 괜찮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좀 추가적으로 돌발 좀 하락이 나오면서 급락이 한 번 더 나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원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세력이 관여했고 갭을 띄운 것들은 좀 갭을 메우는 관점으로도 15,000원 정도를 봤던 건데요. 추가 여기 정말 여기 손절 라인이다라고 잡아놨던 구간까지도 밀리면서 여기서 지지를 해줬다. 그러니까 정말 뺄 때까지 빼고 엄청나게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표의 틀을 넘어서는 흔듦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조광 ILI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트렌드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1,400원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가정이고 오히려 빠진다면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보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00원 구간 되게 중요했는데 밀렸고 시간에도 좀 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400원 구간까지도 열어놔야 되지 않나. 1,400원 정도면 될까요? 좀 최대한 맞는 금액대 좀 접목해 보는 게 좋겠다 싶긴 한데 좀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죠. 또 어중간한 금액이 놓쳐버리면 또 아까우니까 1,400원 1,400원까지는 보고 싶은데요. 1,400원까지는 충분히 눌릴 수 있지 않나. 더 윗단도 있긴 하죠. 여기 보면 11,000원 구간도 또 나올 수 있겠고요. 11,000원 구간. 네, 11,000원 구간.
11,000원, 14,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나 어디에서 저점을 만들고 어디에서 반등하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공략하면 아직 좀 무즌까지 거기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에 의한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혹여나 내일 또 바로 반등해서 상승 간다 그러면 조금 대응 달라질 수 있는데, 분명 세력이 신용이 10%가 넘는 비율을 그대로 가져갈까라는 건 좀 의문이고, 충분히 좀 빠르지 않게 지켜보자. 그래서 좀 안전한 금액대 찾아서 좀 공략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고려산업이고요. 고려산업도 이제 계속 얘기 드리죠. 최근에 시장에 인버스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오늘 좀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상승하면서 밀렸는데 반대로 종가상은 또 되게 이쁘게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 모니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 바로 얘네들이 또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또 얘네들이 또 조정받고 그런 구간. 그래서 사실 조정받으면 볼 수 있는 구간대 이렇게 얘기 드렸고, 여기 이제 구근선을 그어놨죠. 여기 언저리를 한번 조정받으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뭔가 굉장히 빠르죠. 하루 만에 좀 이게 5일선 그 5일선인가요? 7,900 밴드 상단인 것 같은데, 예, 밴드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바로 밑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다른 좀 이제 그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유가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유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가면 좀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환율도 달러 강세 좀 약해지고 이러다 보면 원달러 환율도 좀 괜찮아지면서 시장이 좀 훈풍이 불 수 있다라는 게 반등의 하나의 재료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땐 또 조정받을 수 있죠.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인버스 개념으로 보시면 간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좀 넘어가고 싶고요. 마지막에는 우진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시간으로 한번 다 볼게요. 시간을 보면 조광L은 좀 역시나 좀 빠지는 모습이고, 그냥 고려산업도 시간에 또 다시 또 밀리는 모습이죠. 좀 이렇게 마감 이쁘게 했다 밀리고, 다른 것들이 오히려 상승 전환하는 모습 그렇게 나와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우진이 이게 얘기 드렸듯이 우진도 이제 11,700원, 12,000원 되게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은 받았고 재료는 있다 얘기 드렸는데, 만원, 11,000원까지도 막 밀리고 엄청나게 흔들렸죠. 시장. 그러니까 기본적 그 기술적 지표를 더 흐트러뜨리는 급락과 뭐 흔들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투매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되게 흔들리는 장세라는 거죠. 하지만 되게 중요한 금액이 11,700원, 12,100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세가 나려면 11,200원 정도가 넘어줘야 되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기술적 지표로 맞고요. 11,200원이 넘어줘야 된다. 그리고 11,700원 정도를 지켜주면 되게 좀 지지가 되게 강하게 받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금액 언저리가 좀 금액적으로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이고요. 사실 우진을 또 갖고 온 이유는 좀 원전 섹터에 좀 시간애 쪽으로도 이렇게 좀 올라준 것도 있지만요. 한신기계가 시간에 좀 존으로 나와주고 있으니까 대장주인 한신기계였던 그 원전주 대장주였던 한신기계가 올라가니까 섹터에 돈이 들어간다면 우진도 좀 빠르지 않지만 흐름을 또 따라가 볼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그 빨리 반등이 나와서 좀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좀 단기적으로도 수익도 내고 조금 안정적이게 좀 멘탈도 잡으시고 하는 장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거고, 아무튼 반동 파동은 꼭 체크해서 보는 걸로 항상 얘기 드렸으니까, 또 내일은 만약에 상승 간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터에 반등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가 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체크해 보고 종목별 공유를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늦은 시간이지만 가능하신 분들 출근 시간 전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나중에라도 보시면 또 참고될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영상 마무리 여기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